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4일에 있었던 YTN 5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뉴스나이트와 YTN 뉴스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신기혁구 총괄회장이 사흘 만에 정신감정을 거부하고 퇴원했다 하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성년 후견인 신청 소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성년 후견인이 무엇인지, 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 왜 이 신격호 회장이 왜 지금 가가지고 검찰에 이렇게 불려다녀야 되는가라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창명 씨 음주운전 기사에서 역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 이미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풀어서 설명이 나오지 않을 거라면 굳이 위드마크 공식 이런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미루어 이제 판단했을 경우에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용어 대신에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시청자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선 뉴스에서 덥다 더워 이런 피서 뉴스에서 좀 모 업체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간접 광고가 조금 눈에 거슬렸습니다. 뭐 이 팥빙수 업체의 메뉴도 특정 팥빙수 업체의 메뉴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뒤에 영어로 카페 SULBIN 글씨까지 선명하게 보여서 이건 좀 과한 간접 광고가 아니었나.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 사용하는 어휘는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공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비단 YTN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언론의 언어 사용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어나 신조어 등이 과다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날 뉴스나이트에서 북 SLBM 대비 한미 해군 합동훈련 관련 보도에서 SLBM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SLBM은 저도 이걸 인터넷 포털에서 찾아봤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의 두자어 에크로님입니다. 보도 중에 다시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자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말로 여러 번 하기는 했지만 자막에서는 주로 SLBM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풀이가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SLBM뿐만 아니라 이 보도에서는 SM-3 스크루즈 미사일, 이지스함 등의 어려운 군사 용어들도 나왔고 디케이터, 몸센함, 미 해군의 이지스함의 이름이라고 제가 찾았는데요. 시청자들이 이런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미드마크 공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좀 다소 어려운 용어라고 볼 수 있는 MOU, 이거는 양해곡서라고 또 풀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머신 러닝 방식이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또 식물국회, 동물국회, 묻지마 살인 등 신조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사전에서 찾기가 어렵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야지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대들은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국립국어원에서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된 신조어를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묶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조어를 선정해서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물론 신조어 생산이나 사용이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새로 생긴 말이 해당 언어에 활력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신조어 사용은 세대 간이나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송에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앵커 두 분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좀 몸을 꼿꼿이 세우고 그다음에 목소리 톤도 한결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개성을 내세우면은 좀 야단을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게 로봇 같기도 하고 또 너무 군인 같기도 하고. 근데 YTN 24시간 내내 비슷한 톤의 목소리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얼굴의 표현 그걸 보니까 아 그렇다면 좀 더 살아있고 생동감 있는 본인의 개성을 좀 살려드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생각을 좀 해봤더니 어떤 그 세계 최대 방송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앵커가 뭐 넥타이를 이렇게 조금 삐뚤어 매고 나와서요 좀 이상했어요. 저것도 누가 얘기 안 해줄까? 근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 시청자들한테 좀 친근하게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걸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앵커가 이 종이를 넘기면서 손에 침을 묻히면서 넘겨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넘겨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비위생적인 걸 할까?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라도 시청자들하고 함께 간다는 그런 분위기를 저렇게 표현하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은 역시 생동감이 생명이니까 몸도 조금 움직이고 그리고 그 얘기하면서도 아줌마 아저씨 아주머니 아저씨 이것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런 게 다 있어요. 한국의 뭐죠? 그 뉴스 중에서 보면 뭐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이 많은데 그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뭐 이런 분위기도 한 프로그램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특히 밤 10시 때면은 좀 릴렉스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싶을 텐데 사실 제가 이제 어쩌다 외국 가서 텔레비전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보면 굉장히 편안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선진국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도 뉴스 자체는 차별화가 어려우니까 그거 뉴스를 만드시는 분들이 오히려 좀 차별화를 그런 면에서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좀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형식에 있어서 여성 앵커가 기용된 것도 굉장히 신선했지만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이왕 여성 앵커를 기용을 했으면 내용도 좀 여성 앵커에 맞는 내용을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 뉴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남성 위주의 시각인데 기왕에 이렇게 큰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그 내용도 좀 여성 앵커가 바라본 세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거기 출연하는 정치평론가도 뭐 한번 여자분도 한번 좀 모셔서 다음 강남 노래방의 묻지마 살인 사건이나 대전 엘리베이터 구타 같은 일종의 여성 혐오 범죄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봅니다. 더 놀란 것은 여성정책연구원이 1200명의 남자에게 물어본 결과 54%가 인터넷에 떠도는 여성 폄하 용어에 공감한다는 그런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중점 분석은 그동안 일어난 현상만 열거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묻지마 살인 행위가 그 조현병 같은 그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사회 병리 현상에서 오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를 예방하고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중점 분석에서 전문가를 통해 사회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었으면 좀 더 프로그램에 그 무게가 있고 계도 기능에 충실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세먼지 그 리포트에서 3월에 중국의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그 원인은 석탄 사용 때문이며 한국도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단이 무려 1년 동안 연구한 이 정도 내용은 아마 그 시청자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아마 그런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숨쉬기가 고통스럽고 그래서 경유세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그렇게 야단들인데 고작 1년 연구한 것이 이 정도고 앞으로 4년 후에 그것도 예측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너무나 안이한 연구단의 보도 자료를 그냥 비판 없이 기자가 너무 쉽게 있는 그대로 리포팅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중계차나 현장을 연결할 때 MC가 질문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기자나 그 리포터들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리포팅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라는 이 말은 너무 타성적이고 습관적이라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강남역 추모 현장 중계차 연결할 때 앵커가 그곳 상황 좀 전해주시죠 하니까 기자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씨 코너에서도 MC가 내일도 덥지요 하니까 기상캐스터가 네 그렇습니다라고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네 그렇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한 다음에 리포팅을 하면은 리듬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편한 것 같기도 한 그런 기분이 드는 모양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성의가 없고 틀에 박힌 답변 같아서 거부감이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다른 그 방송사 기자나 리포터들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YTN만이라도 이런 형식적이고 식상한 표현을 가능한 한 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시민들이 팥빙수를 먹고 수상스키를 타는 등 피서를 한다는 보도였습니다. 너무 단편적입니다. 이런 폭염은 기후변화 현상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 각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출장을 일주일 다녀오니까 제가 어제 공항에서 내려서 정말 심각하다고 다시 느꼈습니다. 이 미세먼지나 이 폭염이나 이 어떤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좀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폭염 보도에 이어서 수족구병이 급증한다는 보도를 했는데 이런 전염성 질병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더욱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 폭염과 또 이 전염성 질병의 확산 다 기후변화의 차원에서 다뤘더라면 더 전문적이고 질이 높은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강남역 여성 혐오 범죄 보도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 5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95년도에 70%대에서 2014년에 90%를 넘었습니다. 5대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이 50%가 넘습니다.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에 화가 난 이들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폭력은 결코 권력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부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는지 몰라도 우리나라 여성 전체의 지위는 높아졌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정신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번 보도의 앞부분에 소개한 다른 사건들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혐오 범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대부분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도 있죠. 편견입니다. 편견, 정서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 집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인지적인 측면, 고정관념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그 집단에 대해서 차별적인 행동이 묵인되는, 만연하는 행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감정이나 어떤 인지적인 부분이나 행동적인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혐오입니다. 또 혐오는 다른 집단에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여성에 대한 혐오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영향이 어떠한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SNS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는 옥시의 재무 담당 이사 울리 오스트바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140여 명이 사망하고 그 후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이제 겨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된 총체적으로 부실한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초대형 사건입니다. 거대 기업과 지루한 민사소송을 끌어온 피해자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서 그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며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이러한 중범 범죄를 저지른 회사의 핵심 인물을 소환하는 장면에서 굳이 얼굴 모자이크 처리 보도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 보도의 자유 그리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 얼굴 공개는 물론 신상 자료 공개를 더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만 피의자 초상권 보호라는 단순한 인권 보호 논리를 적용해서 언론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더 나아가 본질적인 부분인 피해자 인권 침해를
방치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피의자 얼굴 공개와 관련해서 혼선을 빚었던 경찰에서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기존의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 공개 조건만 적용해도 옥시 임원이 피의자 신분의 경우에 얼굴을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특히 이번에는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경찰에서 얼굴을 굳이 가리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보도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나서 뉴스에서 다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시각을 갖게 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보도하면은 더욱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 후에 새로운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사항은 가급적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 같은 건 좀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좀 풀어 쓴다거나 간단한 설명을 더 붙이는 것도 방법이고, 또 주요 핵심 사항 같은 거는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은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 찬반 논란이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만 이렇게 보도한다거나 한쪽만 코멘트 딴다거나 이럴 게 아니라 양쪽에 균형 있게 이렇게 보도하면은 좀 더 공정한 뉴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한중 미세먼지 3월 급증 중국 영향 확인 보도 관련해서 우리 남성욱 위원님께서 자세히 코멘트 하셨지만은 중국에서 3월에 왜 그렇게 미세먼지가 증가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단지 그냥 3월에 중국이 미세먼지가 높으니까 우리나라도 높다 이렇게 해서 중국 영향이다 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녹색의 꿈과 뉴스앤 이슈에 대한 곽정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곽정래입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중요한 기본권으로 헌법의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개인의 표현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는 반면에 개인의 사적 표현물에 대한 불법 유출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논란이 되면서 개인의 이칠 권리가 최근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서 이칠 권리와 함께 듣지 않을 권리 역시 개인의 중요한 권리이자 보호되어야 할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DMB 프로그램 녹색의 꿈을 통해 지난 방송에서 다루었던 듣지 않을 권리를 허하라 소음 공예편에 우리 사회의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생활 기본권을 얼마나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층간소음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거 형태로 변화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환경오염이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수의 60%를 훨씬 웃도는 1,300만 가구 정도가 공동주거 형태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로의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제대로 따라주지 못하고 무엇보다 아파트 주거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폐해로
층간 소음과 외부 소음 차단에 대해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송에서는 건축 시공 등 기술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아파트 구조가 갖는 층간 소음의 근원적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으며, 이와 함께 층간 소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층간 소음 규제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를 더욱 새롭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환경 오염원으로서 소음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매년 소음 진동으로 인한 동식물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한여름 더위가 지속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도심 주변의 매미 울음소리도 수면 등 개인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새로운 환경 오염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매미의 소음 역시 인간이 건설한 도시의 화려한 불빛과 조명에 의한 자연 생태계 파괴에서 왔다는 전문가의 지적은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함께 공존해야 할지를 되돌아보게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방송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소음 활용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소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소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성 있는 규제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소리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개인의 생활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음들과 소음의 긍정적인 활용에 대해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다루고자 했던 소음 공해로서 층간 소음에 대한 해결 방안이 다소 원론적으로 마무리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예컨대 층간 소음의 이상적인 해결 방안은 법적,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이웃 간의 소통 기회를 자주 마련하는 등 소음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법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과 갈등이 개인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층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건축 시공에 대한 법과 제도나 기술 개발 수준, 그리고 정부나 회사, 건설사 등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최근 묻지마 폭행과 끔찍한 살인 사건이 빈번하게 언론을 통해 우리 사회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시청하면서 지금과 같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와 개인이 처한 특정 환경적 조건에서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 유사 사건이 반복적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유사 상황에서 시민,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안 방지책 마련과 더불어 범죄 가능성이 있는 취약 대상자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매뉴얼도 철저히 준비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 보도에서 경찰은 이번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범죄 원인을 피의자의 전형적인 피해망상 정신질환에 있는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특히 피의자 김 씨에 대한 경찰의 심리 분석 결과를 시기별로 제시한 정리표가 피의자의 정신질환 특성을 특정할 정도로 정보적 가치가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보원으로서 피의자 진술에 기반을 둔 경찰 발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 사실과
피의자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었는데요. 피의자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격리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등 2차 정보원으로부터 피의자와 관련된 수집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정신질환 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보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한편 이번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한 뉴스 보도에서 범죄 발생 원인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심리 분석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을 떠나 다소 의외의 상황으로 논쟁이 진행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강남 한복판에서 피의자인 남성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한 여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오프라인에서는 이번 강남 여성 살인 사건을 두고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다소 엉뚱하게 의견 대립과 표면적 갈등을 보였는데요. 정신질환에 의한 환자 개인의 범행이라는 경찰의 결과 발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된 여성 혐오 범죄 현상, 그리고 남성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 등 온오프라인에서의 남성과 여성 혹은 진영 간 의견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사는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사건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환경 감시 기능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언론은 이러한 특정 이슈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 사이의 갈등을 보도함에 있어 사안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련 이슈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